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가 가장 관심 있다는 종목, 바로 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향후에 또 시청률도 확인해보면 저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죠. 반도체 관련하고 2차전지 관련된 겁니다. 둘 다 공이 전구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형 전구체랑 또 2차전지 관련된 전구체 다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분야에 대해서인데 어쨌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 보시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매출을 일으키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둘 다 업황이 호황이 오는 시절이 올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돼서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요번에 또 주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좀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정지 기간이긴 한데 그 후로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거래량이 좀 활성화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따라붙을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제일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쪽 분야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터치다운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종목을 스터디하고 또 투자 포인트를 찾고 이러는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터디 하시면서 또 아니면 또 참조하시면서 좋은 결정 내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레이크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글쎄요, 호황이 오더라도 주가가 오르고요. 반도체가 호황이 와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랭키파이 분석 결과에서 4월 19일이에요, 올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50대가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재밌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올려놨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의 요수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다가 2차전지 분야가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많이 받는 관계로 동사도 눌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분기 때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과정을 겪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정도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도 상당히 또 우리가 관심을 얻을 내용들이 있어서 원 플러스 원의 개념을 좀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TMA 제조 기술, 요거 TMA, 어쨌든 요 용어를 제가 지난번 리포트, 이거 랭크 머티리얼즈 편 1월 25일 편을 보시면 저거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I 전구체, HiK 전구체,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다른 내용들, 디스플레이용 전구체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요, 하이K 전구체하고 로우 K 전구체가 있어요. 하이K 전구체 같은 경우는 전화량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캐패시티가 큰 거고, 로우 캐패시티를 가진 게 로우 K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보내는 쪽이다라고 하면 로우 K를 사용하고, 보관하고 홀딩하고 이런 개념으로 할 때는 하이케이를 쓰는 것 쪽으로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이해만 살짝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해당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시는 것들이겠죠. 어쨌든 리포트 내용으로는 저렇게 나와 있고, 저거 위에 있는 SI 전구체와 하이케이 전구체가 상당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중에 하이케이 전구체 사용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당연히 아시겠죠. 점차적으로 캐패시티가 커진 것들이 필요로 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SI 전구체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TSMC 두루두루 쓰고 있고, 하이케이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는데 SK 트리캠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SK 하이닉스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하이케이 전구체는 많이 있다. 근데 하이케이 전구체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동사가 포인트가 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MAO 조촉매라든지 담지촉매, 메탈로센 컴파운드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저런 기술들이 상당히 특화된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뭐 어쩌냐고 라고 하는 것들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반도체형 전고체하고 전고체 배터리, 황화 리튬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는 회사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계 같은 경우는 낸드나 뭐 디램이나 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생산 라인이 캐펙스 비즈니스다 보니까 과거보다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을 갖다가 증설하면서 기술력도 같이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전구체의 수요量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가 1A, 1B 공정 여기서 비중을 늘리게 되면 하이K 전구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가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 대한 매출보다 더 높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이슈가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늘상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뭐 2027년, 28년, 늦으면 2030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꿈의 배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거기에 핵심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황화 리튬인데 그것들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레이크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반도체가 좀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나중에 또 12월째나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2차전지 관련된 것도 상당히 또 업황이 좋아지면 2차전지에도 지금 저 전구체가 아니라 다른 전구체도 기존에 있던 전구체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플러스 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설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SK 트리캠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뒷장에서 표를 보면서 원A, 원B 공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의 원비 공정 이거 증가되면 하이케이 전구체가 상당히 늘어난다. 캐퍼시티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하이케이 전구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핵심 요소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원의 원비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공급량이 이만큼이 하이케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거의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좋은 수요와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반도체 분야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전년 대비해서 뭐 50% 이상 매출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부분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뭐 석유, 화학, 촉매나 LED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성장하는 세가 가장 높은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YOY 대비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어때요? 69% YOY 대비 또 OPM도 상당히 높습니다. 27% 정도 OPM 나오는 것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OP 마진이 저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마진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좀 체크해 보면
넣으면 매출만 드러나면 다 그냥 전체 대충 27%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점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멀티플, 그러니까 우리가 PER 배수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석을 좀 잘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22등평에서 위로 올라왔죠. 눌림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성장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장폭이 나왔는데 이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잖아요. 여기나 사실은 잘 보세요. 이 높이나 여기서 이 높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스타트 라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222등평으로 원점 회귀한 거고요. 원래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121일평 쪽보다 121일평과 61일평 사이인데 121일평 쪽이 더 가깝겠죠. 그쪽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성장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61일평 아래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121일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2만원과 22,500원, 그래서 21,000원 정도 평균 매수 단가 만들어 놓으면 1차적인 트레이딩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 잡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고점이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까지 계산한다 해도 낮은 점은 한 2만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이 구간이 얼마나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2주 정도는 제가 볼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경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라서 크게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그런 거지만 작게든 크게든 이런 구간들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정보를 따라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따라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투자할 때 좋은 포인트다. 저런 구간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다음에 눌림이 들어오면 조금 매수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종목은 일단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고요. 당연히 하이케이 정부채 관련된 수요는 늘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마치 원형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스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원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저 윗단에 있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구간, 이게 3만 원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21,000원 정도의 매수해서 3만원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수익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라는 부분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 수요가 또 쏠리게 되어 있는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엄청나게 또 수익이 또 많이 나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균 매수 단가 목표 조정가가 21,000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저는 뭐 손절가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다 감당하는 여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좀 하지 않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저건 121 이평과 221 이동평균선 이격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221 이동평을 안으로 눌려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손절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윗단 같은 경우는 3만 원 보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 단계적으로는 그 정도 부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제가 볼 땐 앞으로 3개월 안쪽이면 충분히 다 답이 나오는 구간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판단 내리시고요. 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